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중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금융 변동성 리스크하에 코로나19 충격이 심리, 실물, 교육 측면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당장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 지원책과 함께 특히 최근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 프레임과 굵직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만기 연장, 납부 유예, 달러 유동성 공급 등 349조 원 규모의 간접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175조 플러스 알파의 금융안정 패키지를 포함 총 240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실물, 금융 충격, 공급 수요의 충격, 생산 소비의 타격, 출가 수입의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과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적 역량 결집이 기묘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바이러스 방역은 방역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잡혀가고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 중대본이 선제적이고 촘촘한 검진, 확진 이후에 철저한 역학조사와 처방, ICT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역 작업의 작동, 방역 상황과 정부의 투명한 공개로 방역 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얻은 것처럼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 두 번째 이미 발표한 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 점검과 추가적인 보완, 세 번째 창의적이고 전례 없는 위기 극복 추가 대책의 발굴과 수립, 마지막으로 실시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의 투명한 공개와 브리핑 등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 경제 위기 돌파라고 하는 성공적인 경제 방역 수행을 통하여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 중대본 가동은 예전의 경제장관회의 또는 위기관리 대책회의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경제 중대본 산하에 설치된 거시, 산업, 금융, 고용대 구간에서 매주 해당 분야별 동향과 흐름, 이슈, 그리고 현장의 애로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또 보고하도록 한 점. 두 번째, 촘촘하고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 강구 및 실행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대본 회의에 필요시 경제단체장님, 관련 기관장님, 당청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대본 회의 종료 시에 대변인격인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 동향, 중대본 회의 결과 등에 대해 회의 직후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 점이 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위기 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 비전과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경제 동향 리스크에 대한 점검 평가와 금융, 산업, 고용 대응 반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합니다. 이 이외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아울러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의견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하는 여러 가지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 집중 토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초과 수요에 대비하여 동 1차 프로그램을 4조 4천억 원 더 확대하기 위하여 어제 예비비를 3,158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되었으며 5월 중에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의 신용보증을 받아 3 내지 4%의 금리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용 보증의 보증 심사도 원스톱 처리되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을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최대한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이러한 10대 산업 분야의 65개 규제 효과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사례로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의 도입, 두 번째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의 확대, 세 번째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의 합리화, 네 번째 벤처기업 인증기간의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 그리고 산지 관련 규제 특례로서 산림 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65개 과제는 규제 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혁파에 가속도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진행 과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의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제2차 경제중대본 회의 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및 추진 방안을 정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